안녕하세요. 저는 9살, 7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들 둘 맘입니다. 제가 1학년 아이를 보내고 다시 읽어보니 와닿는 내용들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예비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의 흐름에 맞춰서 저의 경험들을 곁들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대인관계 아닐까요? 우리 애는 조용한 성격인데 혹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은 걱정일 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끙끙 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아이는 이제 고작 8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이죠. 아이들은 대부분 관찰과 탐색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씁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제일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반 어머니들과 만나서 아이들 놀게 하면 친구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시죠. 물론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결국 자기랑 마음 맞는 친구랑 어울리게 되고 엄마들끼리 친해져 버렸는데 그 친구가 틀어져 버리면 엄마의 사이와 또 서먹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8살은 친구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난 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이 친구랑 놀으라 그러고 8살이면 반 친구 이름 기억하는 것도 시간이 꽤 필요한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차츰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나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대인관계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한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읽고 쓰고 하는 것만이 한글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 읽고 쓰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은 한글을 다 뗀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읽고 쓰기는 어느 정도 가능을 했는데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굉장히 크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습지나 따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쓰게 된 케이스인데요. 근데 어느 날 단원평가지를 가지고 와서 틀린 것을 다시 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알고 보니 글을 읽는 것이랑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수학평가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사과 5개를 사서 1개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지문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사과 5개는 아는 말인데 사과 5개를 모르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1개는 아는 말이지만 1개도는 모르는 말입니다. 먹다 이건 아는 말이지만 먹지는 모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한글을 읽고 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다행히 학년 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에게 빨리 눈높이 센터를 보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살짝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꼭 그래야 하나 하는 필요성은 못 느꼈고 대신 책을 더 많이 읽어주자 이런 생각에 자기 전에 한 권이라도 더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마의 주관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엄마의 관심과 책을 한 권 더 읽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 대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저학년 때는 여자아이는 언어와 소근육 능력을 키우는 동안 남자아이는 대근육과 공간 기억력 발달을 먼저 시킵니다. 남자아이는 뛰고 달리고 이게 더 적합한 교육이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책의 2장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학교 생활에 즐겁고 건강하게 적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학교에 가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수백 번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학원보다 아이와의 대화와 공감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이의 자립심과 자신감, 이 기본은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소한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본인 스스로 계획하고 정비할 수 있어야 하죠. 스스로 계획하고 정비하는 자기주도 습관은 엄마와의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조금씩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태권도 갔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가방 내던지고 놀고 기억나면 알림장 보여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3월 한 달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숙제도 거의 없고 가정통신문이 좀 많이 옵니다. 이때 엄마에게 꼭 보여줘야 하는데 이 시기에 습관 만들기가 딱 좋습니다. 우선 저는 아들이랑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겠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때 오케이 했습니다. 놀다가 가방 챙기고 숙제하려니 하기 싫어 죽겠죠. 일주일 지나고 슬쩍 다시 물어보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이 학교 갔다 와서 알림장 엄마에게 확인받고 숙제하고 수학 익힘 한 장 하고 그다음 저녁을 먹고 놀고 씻고 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케줄이 완성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제 의도대로 잘 흘러간 셈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기가 해야 할 일 중에 숙제를 제외하고 저는 수학 익힘 교과서가 한 권을 더 구입을 해서 그 한 장씩 풀기를 넣었습니다. 한 장은 마음만 먹으면 5분 내로 풀 수 있는 양인데요. 절대 30분 이상 걸릴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게 좋고요. 숙제 15분 제외하고 하나 15분 정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그냥 훅 떨어지기 때문에 앉아있으나 마나거든요. 차라리 그때는 그냥 몸 쓰는 동생이랑 논다든지 놀이터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들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추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아이에게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혼자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죠. 옆에서 같이 엄마가 추임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였네? 엄마 한번 알려줘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옆에서 맞장구를 좀 쳐주셔야 아이가 신나서 이제 하게 되죠. 1학년은 습관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좀 한 2달 정도 하게 되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걸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습관이 잡히더라고요. 물론 이걸 다 잘 끝냈을 때 칭찬 스티커 한 장씩 붙여주고 30개든 50개든 모이면 작은 선물을 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 아이랑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고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선까지 아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일이죠. 스스로 작은 과제를 성공시켜 자존감을 키우는 경험은 이때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학습을 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엄마의 생각이란 결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죠. 아이가 자기 계획을 주도하려면 엄마랑 그만큼 많은 대화도 해야 하고 동기부여도 생기게 되고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가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 쪼르르 달려와서 일일이 다 얘기하고,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책을 보시면 3장에 공부 머리보다 공부 태도에 주목을 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이 되면 보통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선생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손도 번쩍번쩍 들어서 멋지게 발표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막 지우개로 장난도 치고 선생님 눈치도 보고 옆 친구한테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손짓도 하고, 공개 수업이 끝나고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했죠. 엄마가 오늘 유난이랑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봤어. 진짜 좋았다. 우리 아들 발표도 진짜 잘하던데. 근데 아까 친구랑 지우개로 장난치는 거 엄마가 봤다. 선생님한테 비밀로 해줄게. 대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물론 그 뒤로 장난도 치고 또래 아이들처럼 수업을 했겠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수업 시간에 갖춰야 하는 수업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의 4장 공감 능력 높은 아이가 리더가 된다. 이건 어느 부모님들께서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면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 귀에 눌려 주눅 들고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바로 저희 아들이 그런데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사회성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달을 하지만 그 단계가 모두 똑같은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엄마의 애착관계가 탄탄한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것에 불안을 좀 덜 느끼죠. 아이는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사회성을 갖추기 위한 초보 훈련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친구들을 만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싸우고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직은 서툴고 갈 길도 멀지만 바람직한 사회성을 갖추기 위해 지금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차근차근 연습시켜야 됩니다. 8살이 학교폭력, 따돌림,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를 부모가 빨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를 크게 부풀리자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관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일주일 정도 맨날 화가 나 라는 책을 읽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이야기를 했죠. 알고 봤더니 덩치 큰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데 툭 치고 왜 그러냐면 욕하고,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조용한 아이, 대들지 못하는 아이, 바로 그게 저희 아들이 타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넌 왜 아무 말도 못하니?
이렇게 화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서 유나야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학교에 갈까? 아니요. 그건 좀... 그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해볼게요. 그래? 그럼 정말 엄마가 안 가도 되겠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까?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날 바로 담임선생님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를 치기만 해도 제가 때렸어요. 제가 욕해요. 이렇게 하면서 툭 이르는데 저희 아들은 이런 이르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잘 지켜봐 주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집에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며칠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 어깨가 으쓱해져서 와서 그 친구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욕도 안 하고 친구도 많이 도와주고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속에서 천불도 나고 많이 속상했지만 우리 아들이 잘 이겨내주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경험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열린 마음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 행동이라는 말보다 좀 다르게 하는 행동? 다른 행동을 이해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가는 아침 엄살을 부린다. 이런 아이들 흔하죠. 물론 저희 아들도 총 3번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문제, 2번은 모두 다 이제 좀 수업적인 부분이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이제 등교하는 중에 얘기를 하길래 지금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지금은 학교를 가고 끝나고 엄마랑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아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약간 수업 시간에 남자애들은 좀 많이 뒤처져요. 느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스스로 힘들어 했더라고요. 단원 평가 같은 경우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자꾸 선생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1분 만에 다 해서 내고 자기와 이제 그런 비교되는 상대가 생겨버리니까 본인이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줬죠. 많이 속상했구나. 근데 엄마는 못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요? 처음 입학할 때 생각해봐.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지금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다는 건데 다른 친구하고 모두 똑같은 속도로 맞춰가진 않는 거야. 유나이보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걸? 그쵸? 7살 때 비하면 지금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엄마는 유나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 말을 하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이 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기특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랑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 뒤로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자기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친구를 차단하는 건지
친구들이 따돌리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짝꿍 이름 외우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랑은 집이 멀든 가깝든 자주 보든 안 보든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교 안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것도 이제 뭐 학교에서 뿐이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 후까지 연장선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나가다 반 친구가 인사를 해도 그냥 시큰둥 그냥 고개만 까딱 그러니까 친구한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깊게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용품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진짜 많이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두고 오는지 빈 필통만 들고 오고 지우개는 맨날 없어지고 그러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해법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칭찬 스티커 한 장씩 붙여주는 게 있는데요. 필통 매일 가방에 넣고 올 것, 만약 놓고 오거나 학용품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개수만큼 칭찬 스티커 제거. 딱 이 조건을 거니까 거짓말처럼 그 뒤부터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기해도 주시를 잘 못해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번 이제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조건을 하나 거시면 칭찬 스티커 하나씩 뗀다 이런 거 하시면 바로 효과 나오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제일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게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 둘도 모두 다 게임을 달고 사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학교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면 호기심이나 본인이 뭔가 이루었던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는 어떤 일을 시도하려면 그 동기가 있어야지만 꼭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아이가 호기심을 해결하기 전에 엄마가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급적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은 늦게 접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게임 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컴퓨터, 온라인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하는 것만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면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같이 하자. 시간을 정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히려 함께 하니 아이랑 공감대도 생기고 아이 입장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 이게 한 명이 더 생겼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게임을 같이 하는데요. 게임 물론 핸드폰, 컴퓨터로 하는 게임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루미큐브 이런 보드게임으로 시작을 했고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게임을 알게 되면서 승부욕도 배우고 울기도 하고 승질도 내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 세계에 빠지죠. 다 같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는 루미큐브랑 호텔런 게임, 그다음에 소마큐브 게임 등을 제일 많이 하고요. 온라인 게임으로는 클래시 로얄, 마인크래프트 등을 같이 하는데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고 엄마가 함께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는
가족 클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대결도 가능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막 아슬아슬하게 져주는 것도 뭐 힘들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지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럼 막 제가 열받아 하는 그 모습에 또 아이들 즐거워하고, 함께 하면 시간 조절 같은 게 저절로 가능하게 되고요. 저희 집 규칙은 하루에 1시간, 주말은 토요일을 합쳐서 5시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본인들이 이제 시간을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5시간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토요일 뭐 3시간, 일요일 2시간, 아니면 똑같이 2시간 반씩, 이런 거를 자기 둘이 상의를 해서 정합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규칙은 꼭 지켜야 되고, 그걸 어겼을 때 게임 금지 이틀, 이 게임 금지 이틀도 어기게 되면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규율이죠. 처음에 시간 잘 못 지킵니다. 그 둘째가 시간을 어기는 날이 한 번 왔는데요. 게임 금지 이틀 딱 그걸 정확히 지키니까 그 뒤로는 시간도 잘 지키고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거는 뭐든 대화거리는 2배로 늘게 되고요. 이 용어를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게임에는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쉬지도 않고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드는 건 옆에서 엄마가 가드라인을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기 욕구와 의지가 분명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때로는 이렇게 한 발 뒤에서 아이의 선택을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아이의 마음을 근육을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학년의 학교 생활은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적절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대인관계 능력을 확장하며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 기초를 다집니다. 1학년에게 맞는 배움이란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터득해야 할 사회성 훈련하고 기나긴 학업에 초석을 다지는 출발선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이의 딴짓을 좀 더 여유있게 바라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제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번에 눈에 띄진 않겠지만 아이는 부모가 기다려준 만큼 마음과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작가의 맺은 말 중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저도 서평을 마치면서 책의 내용과 제 경험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이에 대해, 엄마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이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추억을 많이 쌓는 거죠. 혹시 지금 아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기억이 언젠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바로 아이 눈을 마주보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힘껏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의 얼굴에 행복이 번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 1학년, 엄마 1학년 서평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서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